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정리해보고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의 람다를 활용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들 텐데요. 먼저 데스크탑을 보시죠. 데스크탑을 보시면은 데스크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본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모니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필요하고 마우스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변 기기들이 필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휴대성과 이동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모든 장비들을 얹고 뭐 카페에 가서 일을 하거나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할 수는 없겠죠. 혹은 여러분께서 이 데스크탑 본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회사에 있는 모니터와 스피커와 마우스 이런 키보드 등은 집에 있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집과 똑같이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든지 다양한 설정들을 미리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랩탑은 어떻죠? 네, 올인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필요한 모든 기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카페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집에서 하거나 뭐 방 거실에서 하거나 언제나 동일하게 이 랩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성과 이동성이 충분합니다. 컨테이너는 이런 랩탑 같이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무엇이냐면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담은 패키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운영체제, 설정 파일, 의존 파일, 뭐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런타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랩탑처럼 여러분께서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컨테이너의 장점입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은 도커라든지 뭐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컨테이너는 이렇게 올인원 어디 가든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코드도 들어있을 거고 OS도 들어있을 거고 뭐 설정 파일이라든지 의존 파일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이 이미지화 시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을 하던 집에서 실행을 하던 아니면은 뭐 프로덕션 환경에서 돌리던 항상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개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잘 됐는데 대표님 앞에서 시연하려면은 잘 안 되는. 근데 거래처 사람들 앞에 가면은 갑자기 버그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면은 그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설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인데요. 이렇게 컨테이너의 강력함 때문에 AWS에서도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기반, 즉 EKS,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서비스예요. 특히 이 ECS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 ECS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EC2를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돌리는 모드고요. 두 번째는 AWS의 서버레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이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레스 환경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AWS의 앱 러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충 말하면은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ECS에 파이게이트를 더한 것을 랩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ECS와 파이게이트를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의 방법은 AWS 람다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실습을 해볼 텐데 이 람다를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아마존 ECS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손쉬운 배포, 관리 및 크기 조정에 도움이 되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AWS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고요.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C2, 즉 EC2를 활용한 컨테이너 서비스고요. 두 번째 모드는 Fargate, 즉 서버레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 본격적으로 자세한 데모라든지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ECS에서 특별하게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 자체가 몇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AWS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AWS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AWS 서비스들의 특징이죠. 특히 ECS는 Elastic Container Registry, 즉 AWS 버전의 도커 허브라든지 이따가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클라우드 와치 등 여러 강력한 다른 여러 서비스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는 AWS상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께서 RDS, 즉 AWS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이 ECS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제 대규모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구축이라든지 배포, 실행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ECS를 잘 활용하면은 일반적인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2 모드, 파게이트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EC2 모드는 직접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케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직접 관리해 줘야 되고요. VPC 안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대규모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되고요. 단 비용이 좀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CS 파게이트는 우선 서버레스 서비스고요. VPC 밖에서 생성되어서 VPC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어플리케이션과 좀 단기적인 작업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비용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서버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ECS와 파게이트 강의들을 차차 올릴 텐데 그럴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AWS 앱러너입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사전 인프라 경험 없이도 컨테이너화된 웹 애플리케이션 및 API를 대규모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AWS의 경량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실행 서비스입니다. 컨테이너 인프라 경험이 없이도 몇 번의 클릭으로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가능하고요. 서버 구성, 네트워킹, 로드 밸런싱, 배포,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앱러너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제가 로드 밸런싱을 구축하거나 VPC를 셋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래픽 기반으로 자동 확장 및 축소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내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VPC 지원을 통해 VPC 자원 등의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 RDS라든지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 등 여러 가지 외부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VPC 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임시 스토리지 기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장 공간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종료하거나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저장 스토리지에다가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찍은 기준으로는 AP 노스이스트 2에서는 미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전 세계 몇몇 리전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실습을 하진 않을 거예요. 사용 목적은 경량의 소규모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 실행,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ECS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ECS에 한 번 더 랩핑을 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손쉽게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랩핑 서비스예요. 그만큼 편리하긴 하겠지만 세부적인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히 뭔가를 돌려보는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AWS 람다 컨테이너인데요. AWS 람다 함수를 컨테이너 기반 이미지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AWS 람다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WS 람다 함수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AWS 람다의 베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이 베이스 이미지는 Node.js, Python, Java, .NET, Go, Ruby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언어들을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람다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 베이스 이미지는 AWS에서 제공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은 나만의 커스텀 OS, 데비안이라든지 아마존 리눅스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도 가능합니다. 단 람다 런타임 API가 구현되어 있어야지 람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최대 10기가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용 목적은 AWS 람다의 다양한 기능, 이벤트 기반 트리거라든지 동시성이라든지 서버레스 아키텍처에서 활용할 때 이 컨테이너에 기반한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경우에 이 람다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람다의 250MB 용량 제한을 우회하고 싶을 경우, 제가 어떤 예측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델링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용량이 큰
소스 코드 혹은 파일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람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물론 람다 레이어라든지 EFS 이런 여러 가지 대체들이 있겠지만 이 람다 컨테이너도 많이 활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포 방식이라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드 커밋, AWS GitHub 서비스죠.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데요. CI/CD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데, 이런 곳에서 코드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가 빌드되게 되고, 이 이미지를 ECR,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즉 AWS의 도커 허브 같은 그런 서비스에다 넣어놓고 이걸 기반으로 람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빌드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데모로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의 람다를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ker.js를 활용해서 가짜 이메일을 생성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거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람다를 생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URL을 활용해서 가짜 이메일 PDF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영상 정보에다 공유 드릴 실습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4가지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이렇게 소스 코드와 도커 파일, 스크립트, 유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실습 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커 라이브를 통해서 가짜 이메일 내용을 받아보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가짜 이메일을 생성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PDF 키트로 PDF로 만든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그런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는 그런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상단에 가서 IAM 역할을 만들 건데, 우리가 아까 ECR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ECR을 사용하기 위한 역할 하나 만들 겁니다. 역할 만들기, 우선 이렇게 일반 사용자를 EC2로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엘라스틱,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 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아마존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풀 액세스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름은 데모 EC2 롤 for ECR 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할 생성을 누르고요. 자, 그럼 역할이 생성이 됐으니까 상단에 EC2라고 입력을 해서 EC2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로 하나 생성할 텐데요. 네, 이름은 데모 람다 이미지, 그리고 AMI는 그대로 두고요. 인스턴스 용도 그대로 두고 키페어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키페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존 보안 그룹에서 디폴트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께서 다 열려있는 적정한 보안 그룹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급 세부 정보에서 여기 인스턴스 프로파일 누르시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EC2 롤 for ECR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 여기 사용자 데이터에다가 제가 자료로 첨부드릴 유저 데이터 안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데이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저 데이터가 실행되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상태가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 상태가 실행 중으로 바뀌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 되었고요. 저는 제 SSH 콘솔을 통해서 접속할 텐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SSH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바 엑스텀을 사용해서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콘솔이 뜨는데 여기서 sudo s를 하고 노드가 잘 깔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v, 노드.js가 잘 깔렸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공유 드릴 자료에서 여기 보시면은 script.txt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일단 차례대로 이것들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yam install yam update y. 그럼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리눅스 엑스트라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리눅스 엑스트라 패키지를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도커를 한번 설치할 거예요.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도커 기반으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설치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도커를 이렇게 시작시키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커에다가 EC2 유저를 등록을 해서 EC2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FTP 툴로 이렇게 제가 같이 첨부를 드렸던 app.js와
그 도커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 엑스텀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EC2, 그다음 유저네임은 EC2 유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키페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 키페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TP로 들어왔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파일 app.js와 도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콘솔로 들어온 다음에 이번에는 npm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npm init.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냥 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저희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df 킷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네, 페이커를 설치할 건데 주의하실 점은 페이커의 최신 버전은 이 개발자가 폭파시켜 버려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페이커의 5.5.3 버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getString까지 더해주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네, package.json 파일이 생성이 될 텐데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도커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도커 파일 내용은 간단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노드 14 람다 기본 이미지 위에다가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핸들러를 설정해 줄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도커 파일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다시 가시면은 이렇게 네, 도커 빌드 커맨드가 있고요. 이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커가 알아서 빌드를 하겠죠. 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이렇게 빌드가 잘 끝났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도커런을 통해서 한번 네, 도커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한번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이 CURL 기반의 이 커맨드를 활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PDF 형식의 베이스 64가 이렇게 떠야 됩니다. 현재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가 떠야지 정상적으로 빌드가 끝나고 컨테이너가 잘 실행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첫 번째 코드 요 부분은 동일합니다.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하나 설정을 해서 우리가 레지스트리를 위한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 부분 요 부분부터는 여러분의 계정에 이렇게 계정의 ID 요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 걸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계정 ID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복사할 수가 있는데 이 계정 ID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AP Northeast 2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리전을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지만 실전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고쳐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걸 그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이렇게 태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ECR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석세스풀이 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커 푸시를 통해서 우리 ECR에다가 이 이미지를 푸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푸시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여기 해당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의 계정 아이디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리전에 해당하는 부분도 AP Northeast 2 리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요게 푸시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푸시가 끝났고요. 이렇게 다이제스트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람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단에서 람다 간 다음에 람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서울 리전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함수 생성을 누르시면 상단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컨테이너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이름은 데모 람다 이미지 컨테이너.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이미지 찾아보기를 누르고 레포지토리는 이렇게 우리가 새로 생성한 랜덤 레터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티스트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기본 역할은 그대로 두고 함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생성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함수가 생성이 됐고요. 자,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 람다를 한번 호출해 볼 텐데, 이번에 람다 URL이라는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릴 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함수 URL 생성을 누르시고요. 구성에 신규, 구성에 여기 함수 URL, 그 다음에 함수 URL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증 유형이 있는데, 인증 유형은 논으로 두고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 구성해서 이렇게 새 메서드를 허용을 할 텐데 get을 추가해 주시고요. 나머진 그대로 두고 저장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람다를 URL 기반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API 게이트웨이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이 바로 HTTP 기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가입을 통해서 프리미엄 회원이 되시면은 이 서블레스 관련 강의들을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test.pdf가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새 탭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pdf가 다운로드 받아졌죠.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메일 폼이 생성이 됐는데 이건 랜덤이에요. 제가 faker.js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페이크, 가짜 이메일을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를 이미지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람다를 만드셔가지고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컨테이너 기반으로 AWS 람다를 실행하는 부분을 실습을 해봤고요. 제가 앞으로 차차 AWS의 여러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